안현모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11월은 참 잔인한 달이에요. 주말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11월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11월 말에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 관련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 뉴스를 알아볼까요? 핫 뉴스! 그룹 NCT 127이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최대 규모의 추수감사절 축제에 참여합니다. NCT 127은 이달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초청받았습니다.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미국 유명 백화점 브랜드가 주최하는 대규모 추수감사절 축제로 세계적인 셀러브리티들과 공연단이 퍼레이드 카를 타고 뉴욕 시내를 행진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축제에는 NCT 127 외에도 힙합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 그리고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타이틀곡 Let It Go를 부른 이디나 멘젤 등이 함께합니다. 추수감사절,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이 Thanksgiving Day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는 1620년경부터 시작됐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주변의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옥수수 같은 여러 작물의 재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덕분에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는데요. 이것을 신에게 감사드리고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정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나오죠. 가족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녁에 칠면조구이나 호박파이 같은 음식을 차려놓고는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 같이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이런 식사의 전통 말고도 사실 미국인이 땡스기빙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쇼핑이에요. 이 땡스기빙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 주 금토일까지 총 4일을 연휴로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특별 할인 행사를 많이 준비하거든요. 땡스기빙 바로 다음 날 이어지는 금요일을 그 유명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날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는 아주 파격적인 세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클릭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의 키워드송은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됐던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준비했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들으셨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의 주제가이기도 하지만 이번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행사에 NCT 127과 함께 출연하는 가수여서 들려드렸어요. 어느덧 11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또 겨울왕국의 시즌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겨울왕국의 두 번째 편이 바로 내일 개봉하기도 하죠. 겨울왕국 2, 원제는 Frozen 2인데요. 개봉도 하기 전에 압도적인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1 다시 보기, 복습하기도 한창이고요. 이 주인공 엘사의 목소리를 맡았던 이디나 멘젤은 이번에도 목소리 연기를 했다고 하고요. 겨울방학을 앞둔 초등학생들은 물론이고 겨울왕국을 좋아하는 성인 팬들에게도 설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영화관 가서 보려고요. 그럼 이제부터 이 노래의 가사를 좀 살펴볼까요? 팝 영어 노래의 화자인 엘사는 눈과 얼음을 다루는 마법을 가지고 태어나는 바람에 어린 시절 본의 아니게 여동생 안나를 죽을 뻔한 위험에 빠뜨리는 사건을 겪은 후 사람들과 격리된 채 외롭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죠. 하지만 이 노래를 통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자유롭게 살아가리라는 의지를 밝힙니다.
Let it go라는 제목을 보면 그것을 지나가도록 놔두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어 번안 가사를 보면 음절수에 맞게 다 잊어로 번역했는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그것이 나의 과거, 외로운 나날들이 됐든 아니면 나를 향한 시선과 통제가 됐든 모두 다 훌훌 벗어 던지자, 붙잡지 말고 놓자, 생각 속에서도 곱씹지 말고 잊어버리자 이런 의미예요. 그럼 한 소절 직접 짧게 들어보시죠.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우리말로 하면 turn away, 뒤돌아서서 and 그리고는 slam the door, 문을 꽝 닫아라 이런 문장이에요. S-L-A-M, slam 하면 쾅 하고 세게 닫다, 닫히다 이런 동사거든요. 농구에서 슬램 덩크 할 때 그 슬램이에요. 그래서 주로 문이나 창문, 뚜껑 같은 단어와 함께 쓰이는데요. 화가 나서 전화를 세차게 끊어버릴 때, 수화기를 있는 힘껏 부서질 정도로 내려버릴 때도 slam the phone dow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은 보통 휴대폰으로 통화를 해서 수화기가 따로 없기도 하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전화가 끊기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slam the phone down 할 일은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요. 이 노래에서는 slam the door 하라는 게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죠. 과거에서 현재로 통하는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이제 과거로부터 분리된, 과거와 단절된 철저히 다른 오늘을 살아가리라 이런 선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한 소절 더 들어볼까요?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Let the storm rage on. 해석하면요.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What, 무엇을 they are going to say.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Let, 뭐뭐 하게 하자. The storm, 태풍이 rage on, 휘몰아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하지 않으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storm,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게끔 하자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눈보라를 일으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있던 감정과 욕구를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분출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rage 하면 명사로 아주 무서운 분노, 경노이고 동사로는 무섭게 화를 내다, 격렬히 맹위를 떨치다 라는 뜻인데요. rage on 하면 맹렬히 계속되다, 맹렬한 기세로 계속해서 급속도로 번지다 라는 뜻이에요. 대체로 전쟁이나 폭풍, 폭동 이런 것들이 주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절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주어가 the cold예요. 그러니까 추운 것, 추위인데 그것이 never,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대요. bothered me, 나를 괴롭힌 적이 없대요. anyway, 어차피. 엘사는 어차피 겨울 왕국의 여왕이기 때문에 사물을 얼려버리는 재능마저 갖고 있기 때문에 추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나는 어차피 괜찮다는 거예요. 추운 게 문제였던 적은 없으니까요. bother 하면 괴롭히다 라는 동사여서요. bother someone 하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다, 신경 쓰이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날 때 that bothers me 하면 저것 때문에 불편하다, 신경 쓰인다,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문장이고요. 뭔가 상대에게 괜찮냐고, 신경 쓰이지 않냐고 물어보려면 does that bother you?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만약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하시려면 that doesn't bother me at all 하고 답하시면 돼요. 안현모의 한니스팝 영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